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또 리콜 이슈가 터졌어요. 자,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고요. 자, 빅테크들 호실적 지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연중 저점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 1월 중국 판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주식을 분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분할을 할까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덴마크 코로나 정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뉴스죠. 코로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랑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금일 먼저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오늘 모두 한 0.7% 정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1월 달은요, 미국 주요 지수 역사상 변동성이 가장 컸던 달 중에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접어들면서 자, 3일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최근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심했고, 그에 따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FOMC 회의가 1월달 이제 마감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이슈가 좀 희석이 되면서요.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자 구글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기술주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구글의 4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EPS는 30.69불, 자, 시장의 예상치였던 27.65불을 상회한 결과를 발표했고, 매출도 75.33 빌리언으로 시장의 72 빌리언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그리고 가치주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엑슨모빌 최근에 이제 유가가 계속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88불까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EPS가 엑슨모빌이 2.05불, 자, 시장 기대치 1.93불을 비트한 결과를 나왔다. 근데 매출은 시장 결과 대비 소폭 좀 하회했어요. 어쨌든 거의 시장과 비슷한 매출을 보여주었고 EPS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섹터가 아주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0.51% 정도 상승한 1.791 정도고요. 지금 1.7 후반대에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맵을 보시면요, 전통적인 가치주 영역들이 좋았어요. 자, 에너지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슨모빌도 좋은 실적 발표 뒤에 6.41%나 올랐어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 영역, 최근에 좀 하락이 좀 심했었는데 다시 한번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크게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이 오늘 자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1.73% 정도 올랐습니다. 페이스북도 오늘 좀 반등이 있었고요.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나 올랐는데 아직 그간의 하락에 비해서는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간 너무나 하락이 컸었죠. 그리고 큰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노란색이 121선이고 121선이 생명선이라고 했는데 이미 121선이 많이 무너진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최근 3거래일간 자, 강력한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121선 밑에서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했죠.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원등 한 3, 4일 거래일 연속도 크게 반등이 나와서 121선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20선 위로 올라가야지 앞으로 또 좀 더 자 롱텀으로 긴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지만 주봉 차트로 보면 좀 다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저희 슬로우 스토캐스틱 이 보조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봉 차트는 최근 한 3년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주봉 차트에 보시면 크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시면요.
2019년 초 1월 정도에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주봉상 가장 하단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이죠.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급박하게 내려가는 흐름, 한 달 동안 내리 한 60% 가까이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그래서 그때가 이렇게 스토캐스틱상 가장 하단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이 거의 그 스토캐스틱상 이 코로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주봉 차트로 보면 얼마나 지금 자처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최근에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상승, 그 테슬라도 워낙 실적 상승이 좋죠. 그런 거 보시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롱텀으로 봤을 때는 매집을 좀 많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기대감을 많이 지금 저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초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크게 개인 투자자들을 좌절시키고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좌절하고 힘들 때 좀 더 용기 있게 저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찬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나스닥의 120 주선이 이거는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크게 하락이 있어도 120 주봉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급반등을 보여주는 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래서 120 주봉선이 지금 12,065 정도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12,065 정도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번 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면은 한 절반 정도도 남겨놓고 혹시나 모를 추가적인 급락에 좀 대비를 하시라, 저는 이렇게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는요, 200일선이 생명선입니다. 200일선 또 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200일선을 터치를 하고 바로 테슬라 주가가 급반등을 보여주었고, 그저께 미국장으로 하면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10%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200일선을 터치하게 되면 테슬라가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현재 테슬라의 조종은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면은 그 사실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스토캐스틱이 여기 이건데요. 보시면 자, 지금도 스토캐스틱상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22.15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하단을 찍을 때가 가장 테슬라 매수의 적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일 때가 코로나 시기 2020년 3월 정도에 한번 보여주었었고, 작년 한 5월 달에 한 번 더 크게 하락이 있어서 540불 때 이렇게 스토캐스틱상 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스토캐스틱상 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가격, 지금 930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850불 정도 제가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800불 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추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나중에 테슬라가 저는 올해 한 1,500불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상승하면 지금 좋은 버스가 왔는데 버스를 놓치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의 지침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종가를 1,500불 이상에서 좀 마감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레벨 4 자율주행을 연말에 완성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1,800불 이상도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점은 제가 850불 잡아드렸는데 최근에 저점이 한 790, 한 7, 8불 정도로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850불 이하로 내려가니까 급반등이 나와서 지금 930불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인 930불부터요. 850불까지는 부달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버티시라는 거죠. 850불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엉덩이와 마인드로 그냥 버티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추매 방법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나스닥. 자,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은 12,000선까지도 지금 하락을 할 수 있다 했죠. 좀 더 큰, 자, 옛날, 자, 코로나 시기와 같은 큰 하락이 나오면은, 자, 12,000, 자, 체계적 위험이 좀 더 크게 발생되면 12,000선도 볼 수 있겠다는 거니까. 자, 역시 테슬라, 투자도 좀 더 보수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추가 하락이 크게 예상되시는 분들은 테슬라 주가 한 700불 때까지 좀 열어두시고 좀 더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라 제가 이렇게 좀 지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태순이 태식이 성격 잘 아시죠?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다가도 급하게 올라가는 게 태순이 태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같은 컨텐츠도 저희 VIP 클럽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평생을 함께할 주식으로 테슬라를 고르신 겁니다. 아주 잘 고르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성장성이 높고 가장 크게 오를 포텐셜이 가장 강한 주식이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AI 기술이 보편화되고 테슬라가 테슬라 봇과 같은 신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AI 기술을 다른 여타 회사들에게 라이센스로 주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세계 최고의 회사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주식을 선택한 것인데 이렇게 성격이 아무래도 능력이 출중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덕만 잘 견뎌내면은 자, 노후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이 테슬라라는 자, 태순이 태식이와 함께 이 훌륭한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800불 때까지는 강력 지지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불 이하에서는 엉덩이는 무겁게 버텨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몇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테슬라 리콜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리콜 리포트가 NHTSA에서 나왔어요. 미국 이제 도로교통안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테슬라 리콜 차량이 여기 몇 대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53,822대다. 그리고 100% 리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리콜이라고 하면 무섭죠. 리콜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거죠. 자동차를 공장에 다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시간도 하루 내야 되고 기분도 상당히 안 좋죠. 자기가 타고 있던 차가 리콜이라니 좀 불량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FSD 베타 프로필 세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세팅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콜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OTA라고 하죠. 그러니까 Over the Air. 그러니까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만으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Entering an all-way stop intersection without coming to a complete stop may increase the risk of collision. 그러니까 테슬라 FSD 기능의 세팅 값이 저희 4차선 뭐 교차로 아시죠? 4차로 교차로 이런데 이제 테슬라가 차량이 일단 진입하려고 할 때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진행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 테슬라가 FSD를 하려면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면 엄청나게 좋겠죠. 자, 주변에 차가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너무 차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차주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FSD에 이러한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4차로를 진입을 하는데 인터섹션을 진입하는데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테슬라 차량이 FSD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그걸 확인을 한다는 거죠. 완전히 멈추지 않고. 근데 이제 NHTSA에서는 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롤링 스탑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리콜 상황이겠습니까? 자, 부품이나 하드웨어적으로 결함이 전혀 없는 거죠. 자, 리콜에 영향을 받는 테슬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리콜 영향을 받는 테슬라 운전자들은 자, FSD 베타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6만 대까지 증가했었죠. 아까 저기 리콜 차량은 5만 대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베타 테스트는 6만 대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테슬라랑 NHTSA가 모여서 이미 1월 한 말경에 1월 20일 정도에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이미 났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롤링 스톱 기능에 대해서 2022년 1월 20일에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비활성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OTA를 통해서 비활성화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캐캐먹은 이슈를 또 언론에서는 테슬라 주가 흠집내기, 테슬라 회사 흠집내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퍼드라는 겁니다. 퍼드. 지금처럼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또 이런 퍼드가 나오게 되면 테슬라 주식을 잘 모르는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분들이 또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런 주식들을 똑똑한 기관 투자가들이 또 저가에서 걷어들이는 거죠. 이런 퍼드에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구글이 아까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구글 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시죠? 구글 주가가 한 주에 2,700불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1 정도 스탁 스플릿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주가가 워낙 비싸니까. 구글 주주님들 이거 희소식입니다. 좋은 뉴스이고요. 테슬라도 충분히 스탁 스플릿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말씀드렸죠. 한 1,500불까지 또 가면은 충분히 스탁 스플릿 가능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하는 김에 한 10대 1 정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1,500불인데 한 150불로만 떨어져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테슬라 주식에 참여할 수 있겠죠. 저는 올해 내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테슬라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오를 예정이에요. 지금 2개 공장이 더 돌아가니까 캐파가 쉽게 말해서 2배, 3배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일론이 50%는 쉽게 성장한다 했어요. 그래서 한 145만 대, 140만 대 정도 되겠죠. 하지만 저도 역시 한 160만 대 이상을 보고 있겠고, 일론의 말이 좀 일단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많이 발표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볼게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마 연말에 한 1,500불 정도 가면은 충분히 테슬라도 스탁 스플릿 그러니까 주식 분할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레이어드님이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be shocked if we do not achieve full self-driving safer than human this year. 올해가 중요한 거죠. This year. 올해 내로 FSD가 사람보다 좀 더 안전한 운전 실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주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내로는 FSD가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을 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자동차 판매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었어요. 실적이 다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FSD가 완성이 되고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는 이제 넘사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의 소프트웨어 실적이 하드웨어 실적과 거의 하드웨어 실적이 매출은 더 높지만 이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기여하는 게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FSD는 순수하게 이익으로 다 대부분 떨어지는 그런 매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테슬라 주가에 큰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로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 지속해서 이어가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오토랑 니오, 미국 로컬 업체, 아니 중국 로컬 업체죠. 중국에서 판매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리오토는 전년 동기 대비 128% 1월 달에 더 많이 판매를 했고요. 니오도 전년 동기 대비 34%나 더 많이 판매했다. 그러면은 테슬라 1월 판매도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1월 판매도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월이 끝났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테슬라 1월 인도랑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나오면 또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월 좋게 보셔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일론 머스크가 덴마크가 코로나를 종식했다라는 거, 코로나 제한을 끝냈다라는 뉴스를 올렸어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풀렸으면 좋겠고요.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랑 영국이랑 속속 지금 코로나 풀고 있다. 이렇게 좋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오늘 뉴스 방송을 마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